이렇게 또 소개까지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리나라의 회계 기초 강의를 개설한 김현주 세무사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비가 새벽부터 엄청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들 계신 지역에도 비가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막 천둥번개 치고 했거든요. 인천 그렇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한 6시 되기 전에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 카톡이 왔어요. 비가 엄청나게 와서 100분이 걸렸대요. 출근하는데 6시에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거 오늘 강의 어떡하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와중에 천둥번개가 내리꽂는 와중에도 지금 여기를 와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전 정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아침에 오늘 가지 말까? 미룰까? 라고 생각을 하셨어도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진정한 이제 성장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계 기초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서 저희 업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시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희 이제 회계업, 세무 회계업에 들어오신 지 지금 1년 차 정도 되셨다. 1년 차. 그리고 2년 차. 3년 차? 이상이세요? 이상이세요? 저는 네. 경리가 아니에요. 아까 뭐 이렇게 뭐 네, 저는 애기 아빠가 사업을 하고 있고 네네네. 개인 사업자 다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사업을 한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격리 사고도 겪었고 사실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세무사에 맡기긴 하는데 네. 세무사에서 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손익 뭐 이렇게 계산서나 뭐쭉 재무제표 책 주잖아요. 맞아요. 결산서 이런 거. 책이 외국어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싫어서 네네네. 이제 말을 알아듣고 싶어서 전산회계랑 전산세무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지금 공부한 지는 한 2, 3년 됐고요. 정말 자격증 공부하고 닥치는 대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경리는 아닌데 이제 그 덕분에 이제 책이 무슨 뜻인지 네네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회계 공부를 하신 거군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굉장히 제가 폭좁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경리업에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만 저는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장님 오시고 막 이제 막 한 20년 사업하신 분 오시고 막 이렇게 오실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도 이렇게 물론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런 교육을 위해서 오시는 것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0년, 20년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초부터 다시 큰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해서 마음을 드신 게 참 제가 아마 보물을 받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이거 방금 여기 왔다 가신 분 이렇게 왔다 가실 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썼는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기획하기 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강의를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우리 이제 아카데미 원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글을 하나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혹시 요거 보신 분 계신가요?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원장님 또 칼럼이라고 아예 카테고리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써주신 이 내용은 한 6월 초쯤으로 기억이 나는데 결론은 우리 격리 업무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려우신지를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강의를 하는데 참고를 하겠다고 써주셨어요. 그래서 직접 하시려고 써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살짝 가져다가 좀 썼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도대체 댓글이 어떤 것들이 있나 무려 이렇게 110분이 써주신 댓글들을 찬찬히 읽다 보니까 주된 공통된 내용이 사수가 없다. 사수 없이 시작을 했다. 너무 어렵다. 지금도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죽하면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사수를 잘 만나서 잘 배우면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글에다가 아예 적어주셨어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이 업에서 우리 회계업에 들어오셨을 때 일단은 사수를 만나기도 어렵고 그리고 사수를 만난다고 해도 체계적으로 뭔가 일을 배우면서 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대체 여기에 사수가 안 계신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시나 이렇게 찾아봤어요. 도대체 몇 분이나 사수가 이렇게 없으신가? 처음부터 지금 장난 아닙니다. 제 얘기가 분명합니다. 여전히 격리 업무가 너무 어려워요. 전임자에게 인수인계 받은 기간도 너무 짧고 심지어 전임자가 없으셨던 분들도 많으시죠. 그냥 들어와서 시작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진짜 막 거의 유유가 계속 있어요. 유유가 여기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사수 없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저는 이제 한 10년 전쯤부터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했고, 저는 수습을 받을 때 사수가 있었어요. 그 사수분이 계셨고, 그분하고 지금까지도 10년이 넘는 시간까지도 굉장히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카톡도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그분하고 일을 같이 했던 기간은 단 5개월밖에 없어요. 단 5개월 동안만 같은 회사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회사에 있다고 해서 꼭 사수, 부사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다른 회사에 있어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모이게 되면 그게 서로의 사수, 부사수가 될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록 이렇게 아까 이제 최정만 세무사님께서 제가 이제 2년 동안 사수를 해드리기로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사수를 해드릴 거라서 이게 2시간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사수가 돼서 한번 회계 기초를 통한 큰 흐름을 한번 그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초라고 하면 혹시 어떤 거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기초하면 쉬운 거? 쉬운 거라고 많이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기초라고 하면 가장 먼저 쉬운 걸 많이 떠올려요. 근데 저는 이제 쉽다라는 이 내용을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쉽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일을 쉽게 하는 거,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것.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어려운 일을 쉽게 하고 싶어요. 쉬운 건 더 쉽게, 어려운 것도 쉽게. 그래서 항상 그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 마침 우리의 경리나라도 이렇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화석진 배우님께서 경리나라는 정말 쉽습니다. 경리나라 쉬워. 정말 쉽다고 막 도배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과연 이게 경리 업무가 쉬워서 쉽다고 써놓으신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니겠죠. 앞에 우리가 간과했지만 경리 업무는 어렵지만 귀찮지만 번거롭지만 까다롭지만 이 앞에 이 다 전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리나라 또한 어려운 경리 업무를 쉽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어려운 일을 많이 쉽게 하고 싶고, 저의 오늘의 목표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조금 쉽게 어려운 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게 제 오늘 목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앞에 제가 쉽다라는 뜻의 2가지 분류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어려운 걸 쉽게 만들어내는 것 중에서 후자를 택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 세무사 수험 공부를 시작할 때 주변에서 많이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세무사가 뭐 하는 일이야?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세금 관련된 일? 이렇게 보통 대답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대답은 경리나라 프로그램은 뭐야? 라고 질문했을 때 경리 프로그램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근데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는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정립을 시켜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쉽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께 회계 기초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모든 사람한테 쉬운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일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드리고자 오늘 회계 기초 강의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아까 제가 앞에서 계속 언급해드린 회계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혹시 회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회계? 회계 많이 들어보셨어요? 일을 하시기 훨씬 전부터. 회계를 많이 했죠. 회계 많이 하셨어요? 회계 이런 거. 그 회계. 그 회계. 네.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회계만 잘라서 봐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 전혀 회계라는 단어를 듣지도 써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딱 일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회계를 하래요. 그래서 도대체 회계가 뭔가, 사실은 지금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정확한 정의를 저도 찾아갖고 왔어요. 한번 제가 볼게요. 회계란 경제 활동 상황을 일정한 계산 방법으로 기록하고 정보화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경제 활동, 기업의 경제 활동 상황을 일정한 방법으로 기록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얻어가실 목표는 우리가 회계를 통해서 만들고자 했던 게 바로 이거구나 라고 얻어가신다면 그게 바로 회계 기초에 대해서 전체 큰 흐름을 가져가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빅픽처라는 거를 제목을 지으면서 아까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이름부터도 거대한 빅픽처 1. 자, 증빙을 따라가면 손익계산서가 보인다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손익계산서가 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회계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쉬워 보여요. 이것만 봤을 때. 손익을 어떤 뭔가 계산하는 서류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보자면 기업이 한 회계 기간 동안 모든 비용과 수익을 따져서 손익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산서라고 해요. 다시 한번 한 회계 기간 동안 비용과 수익을 따져서 손익의 정도, 내가 이익이 얼마 났는지 손실이 얼마 났는지를 밝혀주는 계산서를 바로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제목에 증빙을 따라가면 손익계산서가 그려진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증빙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자, 신빙성 있는 증거래요. 신빙성 있는 증거. 근데 우리한테는 그냥 증빙보다 조금 더 친숙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적격증빙. 이거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사장님이시니까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됩니다. 적격증빙을 저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저 뭐 챙겨야 돼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게 바로 무언가를 사실 땐 꼭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매출이 일어나면 꼭 적격증빙을 발행하셔야 돼요. 이 얘기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려요. 따라서 이 적격증빙이라는 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도대체 이 적격증빙이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적격증빙은 금액으로 일단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금액으로 건당 3만 원이 초과하거나 단 접대비의 경우는 만 원을 초과할 때는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받으셔야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게 되세요. 근데 이때 이제 조심하셔야 되실 거는 이게 바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33,000원짜리가 아니라 이제 27,00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가세까지 포함했을 때 3만 원이 넘게 되면은 이제 요렇게 꼭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3만 원 이하다. 그리고 접대비의 경우는 만 원 이하다. 그러면 간이영수증. 제가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천천히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중요하죠. 초과. 예를 들어 31,000원. 요땐 반드시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그리고 우리는 기업이니까 현금영수증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지출증빙용 사업자 등록번호로 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3만 원 이하, 그러니까 3만 원까지는 간이영수증을 받아주시면 되세요. 네, 여러분들 간이영수증 혹시 보셨어요? 간이영수증? 이게 되게 이렇게 기다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서 막 이렇게 하늘하늘거리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요것도 이제 간이영수증의 대표적인 예고,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트를 갔어요. 마트 가서 어떤 물건을 사고 현금을 냈어요. 근데 현금 영수증 해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영수증을 받아온 거예요. 그것도 간이영수증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아오는 건 똑같지만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고 하냐 안 하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만약에 금액이 3만 원이 넘어간다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업무를 보시다가 이제 다른 그 직원분이 어디서 뭘 사갖고 35,000원짜리인데 간이영수증 하늘하늘 거리는 걸 갖고 띡 이렇게 주시면은 이거 안 된다고 막 하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바로 이 적격 증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증빙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증빙들이 모이면
결국엔 손익계산서로 가게 돼 있어요. 천천히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적격증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서 만약에 무언가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제대로 된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접대비 관련해서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접대비는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가 조금 달라요. 요것만 따로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속한 회사가 법인이시라면은 접대비를 쓰실 때 반드시 법인 명의의 카드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이실 때는 뭐 직원분들 카드나 아니면은 대표님 카드나 다른 개인 명의의 카드를 쓰셔도 전부 다 접대비로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사장님께서 이거 거래처 사장님이랑 밥 먹었어요 하고서 이렇게 딱 영수증을 내밀으셨는데 금액도 크고 법인 카드가 아니라 사장님 개인 카드시다. 그러면 이거는 아예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쓰시면 안 되는, 법인 카드 쓰셔야 된다고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인과 개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접대비 한도가 법인하고 개인하고 똑같나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사실은 한도 자체가 굉장히 큰 거긴 하거든요.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에다가 이제 매출에 따라서 또 추가가 이제 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접대비로 지출하는 걸로 보면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리고 또 개정돼 갖고 또 커질 거기 때문에 접대비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 맞아. 그것도 진짜 많이 질문하세요. 거래처 사장님들께서 얼마나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지 이런 거 이제 조금 걱정되시잖아요. 접대비는 연 2,400이고 네네. 경조사비도 그것도 모두 포함해서. 경조사비 여기 포함돼서 모두 포함돼서. 예, 카드 결제하시고 뭐 식사하시고 카드 결제하신 거, 뭐 이렇게 축의금으로 10만 원 내신 거, 예, 전부 포함해서. 네,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네. 추가되는 건 몇이면 2,400. 그것도 그러니까 매출에 따라서 계속 커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미미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는 1000분의 2 이러면은 그럼 0.2%잖아요. 1000분의 2면은. 그러니까 일단 그냥 기본 한도 2,400. 그 매출에 따라 달라지는 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검색하면 나오나요?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2,400 플러스 이제 추가. 근데 그건 굉장히 미미하다. 혹시 요거를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어떻게 처리해요? 추가해서 그러니까 한도가 늘어나는 거라서 그냥 쓰시면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더 썼어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비용으로 인정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카드 결제를 했어도. 그러니까 카드 결제해서 뭐 이렇게 다 하고 경조사비 다 해서 했는데 만약에 500이 되고 딱 그냥 기본 한도까지만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그 나머지 1,000만 원, 100만 원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걱정하는 게 가장 큰 게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만 원어치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경수나 일지를 써야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뭐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그러니까 얼마 이상일 때는 그 장부가 있었어야 됐어요. 명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법 규정을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 내가 접대를 받으면서 내가 누가 받는지 거기다가 기록이 된다면 누가 도대체 접대를 받으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거죠. 실무를 모르는 정책이라는 거죠. 안 받으려고 그러지, 그럴 거면. 접대는 그런데 이제 경조사 일지 같은 경우는 예.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기록이 가능하니까요. 예, 맞아요. 왜냐면 어디 가서 식사하시고 하시는 거는 카드 결제 같은 걸로 다 남는데, 그냥 만약에 송금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출금해서 내셨다면은 기록이 전혀 안 남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너무너무 좋네요. 이런 분위기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궁금하신 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세무사무실에서 보통 이렇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걸 통틀어서 저희는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말은 어려운데 따지고 보면은 결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뭐 차변에 어떻게 하고 대변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이제 점점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거고 결국에는 이 증빙들만 잘 모아주시면 그게 전부 다 일로 반영이 돼서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문제는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증빙들이 빠져서 제대로 된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까처럼 뭔가 과다한 비용이 지출돼서 인정을 못 받는다거나 하면 원래 내가 내야 될 세금보다 올라가게 되겠죠. 또는 매출에 대한 증빙을 잘 못 갖춰주시면 매출이 누락되니까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데 이건 좋아만 할 일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당장 세금은 안 내니까 좋은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왜 지금 요새 막 인공지능 막 이러잖아요. 국세청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동정 업계보다 많이 뭔가 그 비율 같은 게 떨어진다거나 세금이 많이 적거나 이러면 비용이 과다하거나 이러면 분명히 뭔가가 나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서 저희가 진짜 우리 회사에 진짜 정당한 손익계산서를 뽑아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앞으로 미래를 이제 건설하시고 할 때는 하시려면 증빙들을 잘 갖춰주시기만 하면 이게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 이게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